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쿠바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에 소개가 됐는데, 지금 쿠바가 말이죠, 암흑속이랍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암흑속이란 겁니다. 밤에는 휴대폰 불빛으로 밤을 버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쿠바 대정전의 현장은 어떨까? 조선일보 박국희 특보원이 르포를 한 것인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정말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지금 쿠바가 돼 있습니다. 쿠바가 암흑속입니다. 치안이 아주 좋은 데가 그 쿠바의 수도 하바나라고, 옛날 하바나라고 불렀는데 지금 아바나라고 부르죠. 그 옛날엔 하바나를 떠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있죠. 이태리 가곡이 있는데, 이 아바나가 수도인데, 이 아바나 수도에서도 치안이 좋은 수도, 여기에서도 외국인 밤엔 나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충고를 합니다. 왜냐? 밤이니까 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 너무 캄캄하니까 완전 암흑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유가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딱 끊겼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밀착돼도,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대부분 쿠바 사람들, 쿠바인들 경호인들로 한 40명 있었는데 폭삭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지난 21일 7시경에 이 기자가 쿠바 아바나 말레콘 해변 너머로 노을이 딱 지는 순간, 어느 나라 수도라면 불빛이 하나 둘 꺼지면서 야경을 품어내야 할 시간인데, 이 아바나는 그대로 깊은 어둠 속으로 바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바다가 전혀 분간 안 되는 칠흑 같은 바로 어둠이 바로 말 그대로 곧바로 내려앉았다는 거죠. 3월 들어 지금 세 번째 주인데, 그 주에만도 두 번째 국가 정전 사태가 찾아온 겁니다. 국가가 전체가 정전 사태. 주민들의 휴대전화에는 현재 10%를 제외하고는 국가 전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만 공급합니다. 병원 9곳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데, 불안정하던 인터넷 접속도 얼마 뒤에 딱 끊겼습니다. 야,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관광객이 쓰는 달러에 경제를 의존하는 공산주의 쿠바. 이 공산주의란 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네. 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 서울에는 좀 꽤나 있죠. 조금 눈 닫고 찾아볼 만큼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이 공산주의, 이거 말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못 말기죠. 하지만 이날 이 경찰들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 목숨에, 생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왜? 암흑 같은 이런 컴컴한데 혹시 돌아다니다가 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외국인은 웬만하면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차량 통행도 뜸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주변 사물 형체를 전혀 알아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캄캄한 밤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뭐냐? 뒤에 누가 따라와서 누가 나를 해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쿠바는 코로나 이후에 심각해진 연료난, 또 노후의 화력발전소, 전력망 문제로 2021년부터 만성적인 정전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면서 전국적인 정전 사태는 아주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반미 성향의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독특한 둘이 상호 의존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원유를 아주 싼 값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보건인력, 정보, 치안, 경호 분야, 그래서 마두로에게 40여 명의 경호원까지도 거기 쿠바에 파견을 해줬습니다. 이 쿠바 석유 소비량의 약 30-40%가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정격 체포한 뒤부터는 다음 차례는 너다, 쿠바다 라면서 쿠바로 향하는 원유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최근에 섬 전체의 석유 공급이 3개월 넘게 끊긴 상태고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발전소로만 전력을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쿠바 사태, 이걸 한번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바나의 수도 아바나 관문인 호세 마르티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다 멈춰 있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도 수시로 멈춥니다. 실내 필수구역을 제외한 공항 불은 다 꺼져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로부터 쿠바 내 전력상황이 심각하다, 통신망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가족과 지인에게 행선지를 사전에 통보하라, 이런 권고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바나 시내 숙소에서는 체크인을 하자 관리인이 뭐라 하냐면 이건 비상용이라면서 라이터 하나 하고 촛불 하나, 휴대용 조명기구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전기가 없는 쿠바인들은 휴대전화, 플래시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전화에 전기 오는 플래시, 또 휴대용 조명기구, 또 촛불 등에 의지해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거리에 둘러앉아 숫자가 적힌 타일을 맞추는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진 풍경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아직 얼려놓은 얼음이 안 녹았다, 맥주는 차갑다 하며 호객을 막 부릅니다. 그냥 호객 행위를 합니다. 실제 많은 식당은 휴대용 조명기구 또는 촛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장사를 합니다. 피자집은 화덕의 불빛을 조명 삼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없고 화덕에 이 불이 그 피자를 만드는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명 삼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말이죠. 호텔의 밴드는 어둠 속에서 쿠바 민요 관타나메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 에르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이봐 친구하고 부르고 나면 더 이상 서로 할 말이 없다, 이게.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멍하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낼 뿐 무슨 말을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기자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쿠바 혁명 당시인 1959년에는 쿠바가 한국보다 잘 살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훨씬 잘 살았죠. 사탕수수 나라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고층 빌딩이 가득하겠지만 쿠바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쿠바 혁명 당시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지금 한국은 고층 빌딩이 가득하겠지만 쿠바는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전 상황에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 가야 할 때가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진료할 수 없습니다. 기기가 작동이 안 되니까. 실제 다음날 둘러본 아바나 시내 병원에는 한낮에도 불 꺼진 진료실에 의사 홀로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다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참 불쌍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주민들은 저마다 휴대전화 이 플래시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에 있는 플래시로 불을 켜가지고 어둠을 비추고 길을 걷고 열쇠로 대문을 열고 그리고 끄고
또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기 오토바이를 거실에 세워두고 헤드라이트를 조명처럼 켜둔 집도 있다는 겁니다. 노점상은 익숙하다는 듯이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매대에 그냥 빙빙 두른 채 이 크리스마스 할 때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빙빙 두른 채 간식거리를 팔았습니다. 그거는 전기가 얼마 안 들으니까 말이죠. 체게바라 얼굴이 그려진 혁명광장의 혁명탑도 하바나 한복판의 의회 건물도 모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불빛을 품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묻는 호텔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대형 호텔들은 대형 디젤 발전기를 자체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을 돌립니다. 이 발전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하바나 밤 공기를 가를 정도입니다. 빠져나오는 호텔 조명 앞에서는 쿠바 소녀들은 K-팝 댄스 산배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더위를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호텔 주변 벤치에 앉아서 밤새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날씨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거. 숙박업에 종사하는 카를로스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2024년에 72시간 연속 정전이 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오후 7시에 애들 밥 먹이고 나면 8시면 침대에 눕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냉장고 음식은 모두 상해가지고 끼니마다 빵을 사다 먹었다는 겁니다. 휴대용 조명 기구 배터리가 다른 후에는 촛불을 태워가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일부 달러를 접할 수 있는 계층에서는 $1,000가 넘는데 양광 패널을 집에 설치하기도 하지만은 평균 월급이 5,000 쿠바 페소 약 달러로 $10, 약 15,000원이 대부분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거. 이 쿠바가 지금 이렇게 아주 최빈국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햇빛이 하바나를 다시 비추고 저마다 에너지 확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30% 수준의 휴대전화하고 노트북 배터리를 보자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한 쿠바인은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도 버티려면 휴대전화 배터리가 필수다 하면서 미리 충전해둔 자신의 보조 배터리에서 얼마간의 전력을 나눠줬습니다. 참, 이 쿠바. 이란도 산유국인데, 이란이 지금 이란은 이 혁명수비대, 다시 말하자면 저 종교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하면은 그렇게 결말이 온다는 건 우리 과거 중세 역사에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종교는 믿대. 그걸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성직자들이 정치를 하고, 한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보니까 쿠바, 산유국도 이제, 이란도 혁명수비대 때문에 이제 이란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얼마나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혁명수비대가 무서워서. 말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혁명수비대. 그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살상합니다. 네. 정전이 24시간이 되기 전인 날 이 기자가 쿠바 하바나에서 점심 이후부터 운 좋게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날 밤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를 마음껏 즐기려는 듯 하바나 골목마다 터져나오던 쿠바 음악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씁쓸한 얼굴로 이제 아마 돌아갔겠죠. 지금 그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특파원이니까 그 양반은 르뽀하러 갔으니까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느낌이 바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기사로부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